저번에 시각화 처음 했었는데 매플랄리브 관련돼서 일을 진행했었고 그거에 대해 관련된 이제 좀 실데이터와 연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부분은 넘파이랑 매플랄리브 임포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장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사이킨런이라고 우리 머신러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된 이제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셋이고 거기에 있는 내장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게 되겠어요. 이제 주로 쓰는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붓고 데이터셋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거를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왔고 타입을 찍어보니까 여기 보면 번치라고 돼 있어요. 번치. 번치는 그냥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객체인데 딕셔너리 형태를 가진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딕셔너리 데이터셋에서는 키스랑 밸류스 그리고 아이템스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계속 중요한 거는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복잡하게 나오긴 했네요. 지금 제가 밸류스를 찍었는데 값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아이템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키밸류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도 있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붓고 데이터는 아이리스에서 데이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데이터에 관련된 값을 뽑아내는 거니까요.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 키를 뽑아내면 거기에 관련된 밸류들이 나오죠.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150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관련된 이제 길이 너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타겟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 우리가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지. 이런 크기를 가진 얘는 뭐였다. 뭐였다. 그래서 얘는 이 데이터셋에서는 타겟이라는 별도의 키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건 머신러닝에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번이 세토사, 1번이 버시컬러, 2번이 버지니카다. 그래서 이 같은 거는 만약에 이런 품종이 여러 개라고 하면 이렇게 정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라벨이라고 부릅니다. 라벨. 정수 라벨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을 찍어봤어요. 타겟만 뽑아가지고 찍어봤더니 이렇게 지금 1열로 돼 있죠. 1열로. 그래서 해당 0번, 0번은 세토사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모델은 이렇게 스트링 데이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에도 이런 인코딩 기법을 사용을 해서 모델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각화를 위해서 꽃잎, 팩탈의 길이와 너비 두 개만 선택을 하겠다. 지금 대괄호 점이죠. 여기 대괄호 두 개 있는 거 보이시고 여기에서 지금 길이랑 너비 뽑아냈고 걔 밸류만 뽑았죠. 밸류만 값만. 그 다음에 y에는 우리 타겟 답안지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x에는 여기에 대한 값들이 들어갈 거고요. 길이 너비 대신에 지금 페탈에 관련된 것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이거랑 매핑되는 밸류들 얘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스킹을 통해서 y가 0번인 것만 y가 0번인 것만이니까 0번부터 50번까지겠죠. 얘네를 마스크 세토사라고 마스킹을 해주고 걔를 x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0번부터 50번까지만 인덱싱이 되겠죠. 마스킹이 돼서 뽑히겠죠. 그래서 쉐이프를 찍어봤더니 50행이고 2개로 돼 있다. 50개 라인이고 2개.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러죠. 지금 두 개 뽑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CF 차원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버시칼라랑 버지니카도 똑같이 분류하면 되겠죠. 얘는 1번으로 하고 얘는 2번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각각 50 곱하기 2짜리 쉐이프가 3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품종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PLT, 웹플랄리브의 플랫, 그려라, 그 다음에 X의 세토사. 얘는 우리가 많이 봤죠? 전체 행 선택하는 거고. 열은 0번만. 0번이라고 하면 아까 뭐 했어요? 페탈의 뭐였죠? 위드였나? 랭스 길이죠, 길이? 0번은 길이일 거고. 1번은 너비겠죠? 그 다음에 얘를 옐로우에 원으로 표시하고, 라벨은 알세토자 달아라. 요게 여기 표시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블루에 S,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포시칼라는 파랑 네모, 스퀘어 얘기하는 거죠. 스퀘어, S는 스퀘어. 버지니카는 똑같이 하고, 레드에다가 꺽쇠, 세모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라벨, X 라벨 여기 있고요. Y 라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안 찍었죠? 그 다음에 레전드, 범례는 위치 어디로 하냐? 어퍼 레프트. 왼쪽 상단으로 위치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사이즈 조절해 준 거죠. 엑시스라는 걸 줘가지고,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7.5인 거죠. 7.5 여기. 7.5. Y는 0부터 3까지. GCA는 이제 차원을 얻어오는 거니까 차원은 똑같이 해라. 이꼴이라고 줬어요. 또는 위에랑 조금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는데 네, 뭐가 이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본인 스타일이나 어떤 시각화를 하는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리드 추가한 거죠. 여기는 그리드. 여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똑같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y가 0인 것만, y가 1인 것만, y가 2인 것만. 0번, 1번. 길이, 너비. 똑같고.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인데, 우리 린스페이스에서 0부터 7.5까지 200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뭐 엄청 쪼개져 있겠죠. 0. 뭐 200개니까 뭐 어떻게 있을까요? 0. 뭐 0 몇 수부터 해가지고 쭉 값들이 있겠죠. x0은 x좌표 그렇게 되고 뭐 프레드 1이라는 곳에 5의 x0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줬어요. 이거 지금 y좌표로 쓰려고 준 건데 이쪽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드 2에는 마이너스 x0에다가 플러스 6점을 했는데 직선 2. 두 개를 지금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직선의 두께, 얘는 대시 그래프, 얘는 대시 닷 그래프. 지금 프레드 1하고 프레드 2는 y좌표 얘기하는 거죠, y좌표.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일단 이렇게 갈 거고, 그래프 가요, 그쵸? 얘는 곱하기 한 다음에 뺀 거니까 위로 상승을 한 거. 지금은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경계선을 지으려고, 인위적으로 좀 그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선하고 아까 그래프를 합친 거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경계를 그으려고 저렇게 수식을 집어넣은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 볼게요. 2. 비주얼라이제이션 2. 오늘 거 폴더 가시면 있습니다. 위에는 받고
이거 이제 우리 시간과 날짜 다루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얘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from date타임에 datetime 하면은 데이터 타임을 이렇게 한 번만 쓸 수가 있어요. 뭐 date타임에 no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임포트를 하게 되면 다들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만 써도 됐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쓰기 쉽도록 프롬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자주 쓰는 우리 표준 라이브러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figure라는 객체와 서브플랫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fig라는 변수에 지금 plt figure 이랬어요. figure하고 함수죠, 함수. figure 함수. 얘는 그래프를 만드는 어느 공간을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igur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서브플랫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개 그리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서브플랫을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add의 서브플랫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no and columns index라는 인자가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공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브플랫 21, 22 그러니까 각 그래프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랜덤 시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컴썸이니까 누적합이 되겠죠. 누적합. 누적합이 되니까 갈수록 값이 커지겠죠. 1, 2를 만들어 놓고 2 곱하기 1 모양의 두 개 이미지. 그래서 피규어 공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피규어의 add 플랫 2 곱하기 1. 이건 행렬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2행 1열짜리잖아요. 거기에 1번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요거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1 그린 그래프고요. 아니, 데이터 2 그린 그래프. 지금 보면 K, 그러니까 검은색이었죠, 우리 K. 여기에 지금 대쉬 그래프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2 모양이면은 1, 2 가면 되겠죠, 1, 2? 네, 1, 2. 그러면 1행 2열짜리 서브플랫 그림이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얘가 얘고,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랫이 있어요, 플랫. 플랫은 이제 그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려라. 지금 보면 애드 플러스로 4개를 만들었네요. 1, 2, 3, 4. 2행 2열짜리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죠,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히스토그램, 그죠? 히스토그램 다이어트로 랜덤 100이고, 간격은 20. 여기서부터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칼라는 K. 투명도는 0.1을 줬네요. 그래서 살짝 지금 투명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F2는 스캐터 그래프가 됐고 30개 만들었는데 30에다가 더하기 하나를 해서 3 곱하기 안에 30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거는 그냥 플랫이죠. 플랫 그려라 하고 아까 위에서 했던 누적합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려졌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 다음에 이렇게 PLT 쇼 해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 사이즈를 그려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RC라는 함수를 통해서 피규어라는 이렇게 문자로 돼 있지만, 그렇죠? 문자로 되게 특이하지만 우리가 전에도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 것들이 있었죠. 저번 시간이었나요? 그 테이블당 가격 계산할 때 어떤 민이나 STD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자로 인지하러 전달한 경우가 있었어요. 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피규어라는 걸 넣어주고 얘의 사이즈를 약간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세팅. 그러니까 지금 얘가 10이고 얘가 6이라는 거 얘기예요.
뭐 실행시켜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렇게 나왔고, 만약 얘를 뭐 84로 조정한다. 8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오래 걸려? 밑에 그래프가 영향을 받았구나. 이거 안 되겠다. 보여놓을게요. 밑에 그래프가 영향을 좀 받네. 이 부분은 뭐 똑같죠? 대신에 지금 이 차이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랑 여기 크기가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커졌죠, 얘보다. 원하는 사이즈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서브 플러스 함수는 여러 개의 피겨 기체들을 관리해준다. 밑에는 지금 2 곱하기 3 만들었네요. 보면은 여기 우리 오랜만에 여기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지금 우리 언패킹 해준 거예요. 언패킹. 이 객체에 대해서 언패킹을 해서 각각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림은 얘고 축, 얘는 x니까 축 넣는 거니까. 이렇게 2 곱하기 3행렬짜리 서브플랫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눈금을 공유할 수 있다. X축과 Y축의 눈금. 눈금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방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방. 즉 정사각형. 아까 share X랑 share Y를 true라는 인자를 줘서 눈금을 서로 공유를 해줬다. 어드저스트라는 거는 이제 뭐 조정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똑같고요. 여기서 이중포문을 통해서 i랑 j를 받아가지고 랜덤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ij 엑시스 축을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012, 012 돌아가는 거죠. 각각 돌면서 랜덤으로 그려주는 거 되겠죠. 여기에다가는 어저스트 이거는 위드 스페이스가 되겠죠. 얘는 하이트 스페이스. 각각 여백을 0으로 줬어요. 약간 뭔가 이 끝에 쪽이 좀 좁아 보이는 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래 보입니다. 밑에는 여백 0.1 준 거. 0.1이니까 별 차이 안 나겠죠. 이 숫자에 관련돼서 여기에 있는 공간만큼의 0.1을 준 거니까요. 위에는 아래는 별 차이가 안 나겠죠. 0.5 줄까요? 위랑 아래가 지금 좀 차이가 나네요. 네, 두 개 같이 보니까 확연히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상하좌엽에 0.1 준 거. 얘는 안 준 거. 안 준 거니까 이쪽에 지금 공간이 조금 차 있고. 그쵸? 네. 얘는 조금 중앙으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Y축도 지금 값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줘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눈금과 라벨, 파이플랏에서 뭐 X틱, 틱 라벨, 그다음에 셋 타이틀은 저번에 했던 거고 X라벨도 저번에 했던 거죠. 데이터라는 거는 랜덤으로 만들어서 누적합을 집어넣고요. 111이니까 서플러스 하나밖에 안 나온 거죠. 공간 만들어주고 그래프 하나 서플러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그려라가 되는 거니까 플랫이죠. 플랫 그려라 데이터를 그려라 누적합이 있던 데이터셋이 보여주는 거고 틱스라는 변수에는 x틱 그러니까 틱이라는 건 간격이면 0, 25, 50, 75, 100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틱 라베스 1, 2, 3, 4, 5 해당 위치의 라벨을 말하는 거죠. 셋 타이틀은 제목 그래프의 제목
X 라벨은 레벨스라고 줬어요. 여기 Y 라벨은 안 줬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밑에는 크기랑 방향. 이거죠, 이거. 로테이션 90도, 폰트 사이즈는 스몰로 해라. 지금 글자가 뒤집어졌죠, 90도로. 그 다음에 크기도 좀 작아졌죠. 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레프랄립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 커스텀이 좀 용이하다. 그런데 다른 라이브러리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설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과제 테스트 이런 거 분석과 전형을 보실 때 아마 다른 시각화 도구는 못 쓸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우리가 시본이나 이런 것도 볼 텐데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더 세련되고 이쁘게 그리고 싶어도 시험 볼 때 환경은 매플라리브밖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플라리브를 조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건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저 직관적인 거 좀 있기도 하고 좀 더 세련된 그래프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약간 체계가 좀 그렇게 잡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한 거고 그다음 여기는 랜덤 시드 주고 서플랫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뭐 그냥 하나 나오겠죠. 네, 아무것도 안 줬고 X에 플랫 하고 플랫이니까 그려라죠. 그려라. 컴썸 1000까지 얘를 원이라고 줬어요. 원이 지금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그 다음에 하나는 대시드 2로 줬고 예, 3 범례 표시해라가 되는 거고요.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확대해서 보면은 다르죠. 얘는 원이고 그렇죠. 원 다트 이고 얘는 그냥 원이고 얘는 대시로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원이고 얘가 대시예요. 대시. 네. 그 다음에 뭐 간혹 그래프를 저장해야 될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 뭐 우클릭에 저장을 해도 되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규어라고 그냥 치면은 최근에 메모리에 남아있던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최근에 다뤘던 게 얘니까 얘가 출력이 되고 또 타입을 찍어봤더니 얘는 매플레블의 피규어이다. 그리고 뭐또 정보들이 나옵니다. 뭐 이래. 지금 경로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저장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세이브 피규어 간단하죠. 피규어의 세이브 피규어하고 경로 주고 DPI라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닷 4인치에 닷 4인치 1인치당 디지털 프린터가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이 점의 개수를 늘리면은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긴 합니다. 지금 이제 400으로 준 거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죠. 가 나오네. 아이고. 이거를 찍고 그렇죠. 최근에 한 걸 나와야 되는데 아깝게 나와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고 지금 얘가 DPI 400짜리고요. 육안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1000짜리 한번 해볼까요? 1000? 확실히 오래 걸리네.
육안으로 봐도 조금 차이가 나죠? 얘가 좀 더 진하고 선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도 디테일하게 화질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조금 구분이 되죠. 얘가 대시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인데, 얘는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랄리브의 스타일 사용하겠다. 뭘 사용할 거냐?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계열로 그래프가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만드는 것들은 다 그렇게 적용이 돼버려요. 전체적인 약간 그래프의 설정이에요. 세팅.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바꿔준 거죠. 다크 백그라운드로 바꿔주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 이런 느낌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지플랫이라고 있네요. 지지플랫 보면 얘는 이런 느낌. 요거는 우리 저번에 있던 자료 링크 따라가시면은 스타일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본인 스타일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조절하든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15, V8.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유형이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RC라는 거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PLP RC는 뭐냐? 이제 전역적으로 뭔가 설정하는 게 전역적으로. RC는 뭐 런, 스타트 어쩌고 나오는데 아무튼 실행을 할 때 바로 실행이 되는 컴피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어떤 값들을 세팅하겠다. 여기에 보면 VMRC 이런 것들은 우리 리눅스에서 쓰는 파일 명들인데요. 어떤 걸 설정하는 파일 명들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RC 저희가 했었죠? 10에서 6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 기본적인 사이즈가 10에 6으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미리 라인도 세팅을 해준 부분이에요. 라인도 두께 3, 색깔은 블루로 하겠다. 그 다음에 폰트이네, 폰트. 패밀리 폰트, 뭐 세리F, 웨이트는 강조체, 사이즈는 13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오랜만에 보는 곱하기 2개 있는 거는 뭐였나요? 우리 매개 변수죠. 근데 딕셔너리를 받는 매개 변수예요. 딕셔너리. 하나가 있을 때는 딕셔너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받는 전달값 변수였어요. 매개 변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달값을 여러 개 받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받았고 여기 보시면 RC의 파라미터 텍스트 컬러는 텍스트의 색깔은 레드 엑스틱의 컬러는 그린 얘는 RGB 색상에서 이 색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라미터 얘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 텍스트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 변수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려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요. 아까 우리 지금 보면은 색깔도 바꿔주고 그렇죠? 글씨 크기 이런 것도 바꿔줬잖아요. 폰트랑 지금 바뀐 거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수고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클로즈 올은 메모리 비워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얘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답이 다 지금 달려있긴 해요. 이게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데모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본인 스타일로 좀 바꿔보시고요.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은 같죠? 번치 데이터 타입으로 돼 있고, 슬라이싱에서 값을 보니까, 너무 이제 길이 넓이가 되겠죠? Y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Y는 답안지였으니까요. 아까 타겟 네임.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왼쪽부터 0번,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좀 그렸네요. 브로인덱싱하고 인덱싱을 같이 사용해서 X에서 Y가 0하고 2인 거, X에서 0하고 3인 거, 0과 3인 거. 걔를 뽑아가지고, 이제 품종 얘기하는 거죠, 품종. 세투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뽑아서 그린 부분이고요. 똑같죠? 전에 했던 거요. 군집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 후반부에 원래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집화의 의미는 이제 같은 지금 여기서 분류한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가 어떤 크기와 길이에 관해서 관련돼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왜냐면 길이나 넓이가 같이 분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나 넓이로 품종을 분류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대로만 보면 뭐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라고 보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군집이 되어 있더라. 지금은 약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캐터로 다시 본 모습이죠. 0에서 2, 0, 2랑 0, 3, 검은색 마커는 다수로 했고요. 답 1이거나 2인 거, 그 다음에 1이거나 2인 거, 3 얘를 블루로 했다. 지금 여기가 그래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영역이. X라벨은 페탈의 길이, 여기는 위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브 플랫인데 뭐 상당히 복잡해 볼 수가 있긴 한데 위에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RC로 했으니까 창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그래프 설정해 주는 거, 어떤 사이즈 설정하겠다 해서 피규어라는 인자를 줬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세팅을 하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창 만들어 주고요. 서브 플러스로 4개를 만들어 주고요. 2행 2열짜리 각각 그래프 하나하나는 AX1, 2, 3, 4라고 준 거고, 여기서는 위에 했던 우리 불 인덱싱과 인덱싱을 같이 합친 기법으로 해서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를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Y라벨은 파탈 위드스라고 붙네요. 그 다음에 틱 파라미터는 레이블 바텀에 폴스를 했으니까 이제 밑에는 안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범내 표현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캐터로 뿌리는 함수. 얘는 그냥 플라시인 거고 얘는 지금 스캐터로 뿌리는 각각 다른 유형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벨. 각각 서브 플랫마다 라벨을 별도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스캐터. 그리고 오른쪽 2개는 스캐터로 나올 거고 왼쪽 2개는 원래 플랫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또 그리드도 추가됐네요. 그래서 밑에는 서브 플랫에서 우리 아까 여백까지 주문했어요. 이게 세밀하게 지금 여백을 지정했습니다. 위드 스페이스 0.07, 하이트 스페이스는 0.12로 상하 좌우 여백을 조정해 주고 이렇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방법이 있고 여기서는 엑시스 객체를 활용하겠다. 지금 약간 유형이 다르죠. 이렇게 나온 거. 이거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똑같고요. 그래서 얘는 엑시스 객체로 추가해서 해당 좌표를 얘기하는 게 해당 좌표. 0,0이 M이고, 그렇죠? 예, 0,1. 1,0은 얘겠죠? 1,1은 얘고. 그러니까 그 좌표 형태로 표시해서 각각 플랫 그래프, 스캐터, 플랫 스캐터, 하고 뭐 그리드 추가해주고, 범례 추가해주고, 라벨 달아준 부분. 이런 스타일로도 그릴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서브 플랫에다가 엑시스 객체를 추가해서 실행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피규어 사이즈 만들어주고, 요거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우리 그 인자가 없죠. 위에 있었던. 얘가 없죠. RC가 아니고. 그리고 창에 대한 창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 사이즈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는 부분은 똑같죠. 네. 대신에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넘버가 부여된 거 볼 수 있죠. 그래프마다 그것만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를 커스텀해서 그리는 부분 결과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엑시스 객체를 변수에 할당해서 사용할 방법. 요게 다른 거죠, 지금? 여기에다가 담아준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기법이 있는데, 본인이 조금 편하신 거? 그대로 하나만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해본 거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놓은 게 있는데, 12로 시작하는 게 있을까요? 맥플랄리 10억까였나? 복사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챕터 1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맵플라닝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포트 해오고요. 파이플랍, 맵플라립에. 그다음 데이터 원에 이렇게 리스트 하나 값 만들어주고요. PLT, 우리 맵플랍 가져온 거에 플랫 그려라, 데이터 원을 그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10, 14, 19, 20, 25. 여기가 지금 25까지 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이 구간 25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이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고 가죠.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하나 켜서 로컬에서 이거 볼 때는 여기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나 다른 거 있는데 여기다 그냥 테스트 할게요. 저 다른 파일에 섞여 있긴 한데 지금 잠깐 보는 거니까. 리뷰에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뭐 아무것도 뭐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로컬에서는. 그래서 PLT 쇼 얘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세차원에 뛰어 올라와요.
로컬 환경에서는 이렇게 쇼를 해줘야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피터 환경이라서 그냥 마지막에 실행된 게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이건 뭐야? 큐티? 이거는 큐티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안 해. 근데 뭐 여기서 사용하는 건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걸 시스템 명령어예요. 시스템 명령. 웹플랄립을 적용해라. 이런 의미 갖고 있는 거고 실행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여기서는 x에다가 어레인지로 -4.5부터 5까지 0.5 간격으로 생성을 해놨고 x축, y축은 2 곱하기 x의 2승이죠. x의 2승. 그다음 xy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4.5에서 2승이니까 40.5 났네. 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U자 형태를 그리는 그래프가 나왔고요. 여러 개 그리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X, Y1, Y2, Y3 또 수식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고 각각 플랫 해주면 되겠죠. 플랫 값만 X값, Y값, XY, XY 이렇게 쇼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한 번에 그리고 여기서 편할 수도 있겠죠. X1, XY, XY, XY 플랫에서 3개 그래프 3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PLT 쇼에서 보여준 부분 원래는 PLT 플랫 하면 처음에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 밑에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PLT에 피겨라는 함수 쓰면은 새로운 그래프 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요거란 얘기입니다. 요거. 여기. 그래서 거기에다가 Y2 그린 거예요. Y2. 그 다음에 쇼 했더니 이렇게 두 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파이를 잠깐 가져와가지고 넘파이에서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함수 이런 함수들을 그냥 점 찍어서 함수를 콜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 어떤 정수 라벨을 보여준 거예요. 1번 그래프 창, 2번 그래프 창. 다시 피겨 1을 하면 걔를 선택하네요. 선택.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나? 이렇게 보면은 일단 X랑 Y 두 개를 만들어 놨고 1번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1번 그래프. 지금 얘가 1번이죠. 1번? 1번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 얘한테 X랑 Y1을 그렸어요. 이렇게 지어진 거고 2번에 그린 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2번 그 다음에 X1 얘를 지정해 놓고 다시 그렸어요. Y2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2를 다시 콜했으니까 2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 CLF라는 함수를 썼어요. 얘는 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네, 다 지운 다음에 새롭게 하나를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줄밖에 안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기법도 있다. 주석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위에 거가 다른 것 같은데 수식을 적용을 해놓고 얘는 이제 뭐 사인 함수도 집어넣었고 얘는 지수 함수도 집어넣었어요. 서브 플랫 우리 아까 다뤘던 거 2 곱하기 2행짜리 1, 2, 3, 4 1, 2, 3, 4 각각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죠. y3 그러니까 얘가 지수 함수고 얘는 사인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레인지로 생성한 거. 얘는 직선이네요, 직선. 마이너스 1.5x 곱해서 뭐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린 스페이스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어떤 100개의 간격을 지정해서 x를 만들어주고 y1은 x의 세제곱이네요, 세제곱. 그 다음에 y2는 10의 10 곱하기 x 제곱 하나에 마이너스 2. 얘를 지금 한 번에 그린 거죠.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그린 것. 여기는 리미트라고 우리가 리미트를 걸어줬어요. x 리미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게 마우스 오버가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y축. 그래서 어떤 그래프의 범위, 값의 범위를 지정했다. x 리밋, y 리밋 걸어준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도 넘파이로 값 만들어주고 하나는 1, 2, 3이네요. 그러니까 뭐 간격이 1씩밖에 차이 안 나겠죠? 만들어주고 플랫 x1, y1, x, y2, x, y3, x, y4 그러니까 y축으로 1씩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그렇게 지금 색깔별로 그려졌네요.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아무 뭐 우리가 인지를 따로 주지 않았잖아요.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색깔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 색상이 이렇게 돼 있고 CSS 색상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링크 통해서 조절해가지고 우리 헥스 인자 줘서 원하는 색깔로 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각각 색깔을 넣어준 거예요.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 색깔만 넣어준 거죠. M이니까 M 어디 있어? 퍼플색이네요, 퍼플. 밑에 거. 옐로우, 검은색. 그다음에 C가 하늘색이에요, 민트색인가.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순서대로. 이번에는 똑같이 하고 이렇게 기호 이것도 조화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대시랑 더블 대시랑 대시 다시랑 점선 네, 이번에는 문양이에요. 문양 점의 모양 마커의 모양이라고 생각할 때겠죠. 동그라미 꺽쇠 스퀘어 다이아몬드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쓴 거, 정말 우리가 혼합해서 쓸 수 있다고 했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례 지정하는 부분, x, y. x 라벨, y 라벨. 약간 복습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값을 준 거니까요. 타이틀, 보면, 타이틀. 그리드 요거는 이제 뭐 안에 인지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만약에 넣었다가 빼려면 이걸 false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 옵션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얘는 레전드 추가된 거죠. 레전드 범례 위치 지정은 지금 따로 안 했죠. 네. 지금 좌상단에 일단 위치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로케이션으로 범례 위치 지정해준 부분 그래서 우하단으로 로어 라이트를 줬네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걸 좀 섞어서 플랫, 레전드, 라벨, 타이틀, 그리드까지 추가한 거. 좀 심플하게, 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복사해가지고, 그 메모장 같은 거로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이제 한글 폰트 설치를 조정할 부분인데 매번 하기는 그러니까 이걸 복사해 놨다가 쓰면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하시는 폰트, 한글 폰트가 있으시면 그걸로 지정해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주석대로. 콜앱에 실제 설치를 하게 되면 폰트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받아오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apt get으로 이제 리눅스에서 나눔 폰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설치가 됐으니까 그 설치 경로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로에 가시면 어떤 내가 설치한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TTF, OTF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 폰트를 지정하는 거고 그 폰트 이름 그 다음에 매플랄 리브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얘는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 그래서 폰트 사이즈나 여기서 뭐 어떤 폰트 쓸 건지 이런 거를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이걸 안 하면은 한글을 아무리 써도 매플랄리브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메모장에 잘 해놓으셨다가 쓰시면 돼요. 커스텀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래프 그리기 전에 위에서 실행해 주시고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만약 여기를 뭐 더 짧게 하고 싶다. 그럼 폰트 사이즈 10으로 조절하면 되고. 지금 크기가 15니까요. 그려보면 이거 X가 지금 안 들어가있네. 사진 돌려볼게요. 이거는 빼버리고. 아까랑 확실히 작아졌죠? 네, 10으로. 이것도 밑에 부분이고. 여기죠? 글씨 작아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것만 설치하신 다음에 원래는 이걸 분리해서 조절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계속 설치하고 지정하고 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설정만 바꿀 때는 얘만 밖으로 쉘 하나 빼가지고 따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커스텀 할 수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내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얘는 지금 0,6이죠? 0,6에다 문자를 출력 원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커스텀 할 수가 있다. 0,5에 문자 출력 2를 쓰겠다. 여기죠? 3이니까 3,1, 3,1 여기 3,0 여기 텍스트라는 함수로 지정된 위치에다가 텍스트를 쓸 수가 있다. 값 기준이 되겠죠, 값 기준. 산점도, 이건 지금 키 몸무게에 관련된 리스트 두 개가 있고요. 스캐터로 화이트, 웨이트, 플러스. 항상 왼쪽에 XX, X, Y. 그 다음에 라벨하고 타이틀 달아주고요. 그리드 적용해주고요. 이렇게 산점도로 풀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키 몸무게니까 당연히 키가 큰 사람이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더 많으니까, 높으니까, 무거우니까, 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커 사이즈 적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 색깔은 레드로 해서, 이렇게 마커의 크기를 조절해 준 부분,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그러면 사이즈라는 거에 100 곱하기 MP 어레인지 1부터 8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부터 8까지가 7개죠? 7개. 그 다음에, 하이트랑 웨이트랑 S. 사이즈를 지금 뭘로 한 거예요? 얘로 조준 거잖아요, 얘로. 그 다음에 색깔은 또 칼라스. 요거. 이렇게 지정했더니 지금 보면은 마커의 모양이 조금 작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밑에서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바로. 그래서 CT라는 곳에다가 우리 광역시들
담아놓고 레티튜드, 롱티튜드라는 변수에다가 위도 경도 값을 넣어놨어요. 실제 값이겠죠. 정확히 이게 시의 어딘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팝 덴이라는 덴시티라는 거에다가는 2017년 통계청자인데 인구수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킬로미터당 인구 밀도네요. 인구 밀도 사이즈는 여기 요래 이걸로 여기에다가 0.01을 곱해가지고 마커의 크기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 밀도를 조금 어느 임계값을 줘가지고 인구 밀도에 비례하게 마커 크기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캐터를 뿌렸습니다. 여기 X, Y, S는 사이즈 주고 색깔도 이걸로 주고요. 아까 칼라 이거. 그 다음에 투명도 0.5 라벨 달아주고 밀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문으로 근데 마우스버가 오늘 안 되냐? 잠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뭔가가 마우스버가 잘 안 돼. 이제 되네요. 포문 돌렸어. 뭐야? 지우가 있는 건가? 이상하네. 포문으로 이렇게 집함수 돌려가지고 여기 롱 레티튜드 CT X가 롱이고 Y가 레티튜드 받고 네임이 CT 받겠죠. 그거에 맞게끔 이 개수에 맞게 임시변수 받고 걔를 지금 텍스트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위경도에 맞게 도시 이름을 텍스트 아까 위에서 했던 걸 출력을 하겠다.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와. 근데 실제 이게 우리 위치랑 똑같죠? 우리 아까 인천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울 여기 있고 대전은 약간 여기서 동남쪽에 되고 울산, 부산, 광주. 실제 지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치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인구 밀도까지 표시가 된 거죠. 인구 밀도가 서울이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부산.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네, 막대 그래프는 우리 빠잖아요, 빠. 그래서 여기에 뭐 멤버 아이디라는 거에다가 고정값을 줬어요. 회원의 아이디 같은 거, 코드명. 그래서 1, 2, 3, 4라는 회원이 있고, 뭐 before, 뭐 이게 지금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 시작 전, 운동 후, 그래서 어떤 값을 담아줬고요. 그 다음에 뭐요? n데이터라는 변수에는 멤버스 아이디 len 했으니까 len은 4겠죠, 4? 4할 거고, 인덱스라는 거에서는 np 어레인지, n데이터 생성해라. 4니까 0, 1, 2, 3이 생길 거고요. PLT의 바,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X는 인덱스로 하고 Y는 뒷보의 아까 무게가 아니고 뒤에 보면 나오겠죠. 어떤 값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뭐가 이렇게 하게 보이긴 하는데 27, 35, 40, 33을 의미하는 거죠. 막대 그래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틱 라벨 멤버 아이디를 줬으니까 밑에다가 각 막대들의 얘가 뭘 말하는지 라벨을 달아준 부분이고요. 같은 경우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요. 4개.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넣어주면. 그러면 각각 순서에 맞게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퍼플색. 애미 아까 퍼플색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기는 위드스라는 것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너비 얘기하는 너비. 너비를 커스텀한 거. 자, 여기는 파 h니까 호리조날로 바꾼 거죠. 호리조날. 수평으로 막대가 전치돼 가지고 옆으로 돌아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아예 변수를 줘버렸어요. 바의 너비는 0.4로 조정을 하고, 아까 위에가 이게 지금 0.6이었으니까 좀 더 얇아지겠죠? 막대가. 그 다음에 두 개를 그렸네요, 지금. 어쨌든. 하나는 전에 거, 맞죠? 전에 몸무게. 컬러는 C로 줬고, 온라인 엣지라는 거 가장자리 주고, 위드는 위에서 0.4로 조정을 하고, 라벨은 빛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덱스 플러스 바 위드스예요. 그러니까 애프터를 찍으려고 하는 거죠. 애프터. 그 다음에 M 주고 엣지 주고 너비 똑같이 하고 라벨은 애프터로 주고 그 다음에 엑스틱스라는 거 줘서 거기 이거는 밑에 그거 찍는 거죠. 우리 멤버 아이디랑 아까 있던 거. 그 다음에 범례 찍어주고 라벨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값이 근지구력이었네요. 근지구력이었네요. 그래서 운동 시작 전이 지금 민트색인 거죠. 후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센스 있게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내용밖에 없지만 운동 후에 근지구력근이 좋아졌네요.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이거는 매스니까 수학 점수 얘기하는 게 되겠죠? PLT 히스토그램 데이터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왔고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분포. 지금 보니까 80에서 85점, 70한 6점에서 80한 8점까지 데이터 분포가 더 높네요. 얘는 지금 빈스를 썼어요. 빈스. 그러니까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격. 8이라는 거 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이 하나하나를 의미한 거예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나왔다. 라벨 달아주고 그리드 달아준 부분이고요. 테트리스 모양 같은데. 왼쪽은 빈도스 얘기하는 거예요. 빈도스. 여기 도스랑 프리퀀시. 그러니까 뭐예요? 80에서 85점이 6명 있다는 얘기죠. 6명.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그려왔고,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 원형 그래프 얘기하는 겁니다. 원형 그래프. 그래서 어떤 과일, 그리고 리절트에는 정수 입력해주고요. PLT 파이로 리절트 그렸더니 이 숫자에 맞게 그려진 거죠. 뭔지는 아무것도 지금 뭘 해준 게 없으니까 이렇게만 지금 그려졌고 숫자에 맞게 여기서 또 이게 또 PLT의 피겨 사이즈 얘가 지금 5 곱하기 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파이 그래프에 리절트는 리절트 데이터하고 라벨스에 푸릇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푸릇은 요거 뭔지 뭐가 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토 퍼센트라는 인지를 줘서 한 자리까지 표현을 해라 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비율이 자동으로 출력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 파이 그래프니까. 여기는 뭐 스타트 앵글이 나왔어요.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건지 지금 데이터 출발이 사과 바나나가 먼저니까 사과 바나나 지금 카운터 클락을 펄스로 둬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스타트 앵글이 90이에요. 90 여기로 90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 익스플로드 밸류라는 걸 줘가지고 0.1, 0000 줬어요. 익스플로드가 이제 폭발하다는 원래 의미잖아요. 지금 얘를 줬더니, 그러니까 폭발에 얘를 떼낸 거죠. 분리시킨 거.
섀도잉까지 true로 해서 뒤에 보면 약간 그림자 효과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익스플로드 뽑아내라 했더니 익스플로드 밸류 0.1에 0.00이니까 처음 거 얘기한 거 처음 거 사과. 근데 0.1에 간격을 떼어서 폭발해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부분이 껴져서 강조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저장하는 건데 여기는 웹플랄리브를 알리아스 npl로 받아가지고 처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웹플랄리브의 파이플랏을 우리가 plt로 가져온 거고 얘는 웹플랄리브 전체를 지금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웹플랄리브 안에 이 함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rc8함수라는 함수는 파이플랏이라는 함수라는 별도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인자를 봤더니 피규어 사이즈를 가져올 수 있더라. 지금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피규어 사이즈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가로가 6.4, 세로가 4.8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 DPI는 아까 우리 찍어봤었죠. 여기서는 지금 설정이 뭘로 되어 있는지 봤어요. 지금은 10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경로. 이건 원하시는 경로로 바꿔놓은 다음에 출력하면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define은 1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가 F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여기도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파이 그래프에도 저장했죠. 여기 2로 저장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보시면 됐고 어차피 판다스 그래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맵플랄리브 그래프는 끝났고요. 네. 판다스로 그래프 그리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PD로 가져오고 웹플랄리브 가져오고 시리즈 만들었어요. 시리즈 1차원 1, 3, 4, 5, 6, 7, 8, 9, 10 만들었고요. S1 플랫 그냥 판다스 변수저에 그냥 플랫 했더니 그냥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시리즈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0, 1, 2, 3, 4, 5, 6, 7, 8, 9, 10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얘는 지금 인덱스를 데이터 레인지라는 범위를 지정해줘가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간격은 10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루씩 넘어가면서 만들어지겠죠? 네,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만든 대로 플랫.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팁이 생기면서 날짜별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드 적용하는 거겠죠? 네, 그리드 적용한 거. 시리즈다 보니까 지금 그리드도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 데이터를 로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게 수온인지 뭔지는 아직 모르겠고 강수량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왔고 판다스 데이터죠. 그래서 CSV 로드 해가지고 본 거고 여기서 인덱스 칼럼은 연도로 해라. 여기 있던 데이터 중에서 그래서 인덱스가 원래는 0,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인덱스 칼 지정을 해줘가지고 연도에 있던 것들이 인덱스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폰트 설정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우리가 딴 거는 커스텀을 했지만 여지없이 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걸 과감히 쓰지 마시고 우리 아까 설정했던 거 있죠? 뭐였지? 저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좀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지워버릴게요, 이거. 그 다음에 밑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설정한 한글이 이쁘게 나오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뒤에 프레임. 얘를 이 자체를, 그쵸? 이 자체로 데이터 프레임이었잖아요. 이 자체를 플랫. 그리드 2로 해주고, 스타일은 이렇게. 그 다음에 라벨 달아주는 거고요.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Y가 강수량이었네요. 강수량이 됐고, X가 연도인데, 연도가 조금, 뭐 되게 안 이쁘게 나왔죠? 이 점이 왜 나와? 음. 아마 여기 지금 Y가 이렇게 플로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도 지금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지정해줘서 커스터마이즈 바꾸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봤더니 연간 강수량이 어디가 제일 높은 거야? 남해가 높은 거야, 남해? 네, 남해가 제일 높고. 뭔가 일관성이 좀 있죠. 모양이 조금 다 비슷하다 보니까. 남해가 강수량이 높네요. 이게 또 오래전 데이터여서 근데 좀 약간 또 다른 거 이번에 주거 면적 관련된 어떤 데이터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1인당 주거 면적이래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6년 약간 경년도로 해서 또 데이터가 있고 테이블은 딕셔너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테이블의 키값, 딕셔너리의 키값은 우리가 열의 이름으로 왔죠. 그래서 연도 주거 면적에서 이렇게 왔고 우리가 칼럼 네임, 아니 칼럼이 인덱스는 지정 안 했으니까 인덱스는 디폴트로 생성이 됐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는 테이블, 칼럼은 연도랑 주거 면적으로 해라. 얘도 그려보겠습니다. 연도별 1일날 주거 면적이 연도가 가면서 컸었죠. 여기서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다음에 판다스의 산점도 볼게요. 스캐터만 아는 거죠. 스캐터. 어떤 템퍼러처, 어떤 온도들이 있는 리스트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뭐 세일스인데 가격 안에 판매량인가 봅니다. 판매량. 가격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이게 맞죠? 아이스크림이 56만 원이면 59만 원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어주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준 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준 거고요. 이런 거 좀 재밌는 데이터셋 같아요. 확실히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래도 렉이 걸리네. 스캐터로 그려봤습니다. 기온이 높을 때 아주 예쁜 리니어한 데이트 스캐터가 나왔네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약간 그러면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판매량 같은 거 궁금하잖아요. 대구 이런 데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렉이 걸리지 갑자기? 좀 끌게요. 막대 그래프. 그레이드 뭐 5, 14, 12, 3. 그다음에 스튜던트 ABCD. 또 똑같이 데이터를 하는데 칼럼스 스튜던트 하나를 뽑았고 일단 뭐 등급이나 점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드라고 하니까. 그래서 찍어봤더니 학점별 학생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B학점이 많네요. B학점이 많고 D가 제일 적고 B가 제일 높더라. 얘는 기본적으로 바 그래프 보여준 거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49분인데 9시에 다시 할게요. 몇 가지 봤죠? 네. 판다스 히스토그램
수학 점수 이렇게 나열해 놓고요. 얘를 매스, 데이터는 매스, 칼럼은 스전트,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빈스, 간격, 막대 그래프의 어떤 가로 분포 8개로 해놓고 그리드 2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수학 시험 점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래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판다스의 파이 그래프. 이거 아까 했던 데이터랑 똑같은 거 같죠?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시리즈 형태고 선택한 학생 수 출력했던 이런 시리즈가 나왔고 사과 7개, 뭐 포도 2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파이 그래프 함수가 연속으로 되어 있죠 지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점 그려라 뭘로 파이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익스플로더까지 껴서 그린 거고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불필요한 Y축을 없애버리는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고 타이틀 이것도 에러할 것 같으니까 바꿔주고 DPI 200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밑에 약간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런 것도 참 출력이 되네요. 네. 오늘 거 폴더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판다스 연결된 거예요. 위에는 설정할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트 타임, 표준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거. 그래서 이제 판다스 데이터들 기본적으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모두 이제 플랫 메서드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웹플랫 리브에 사용하는 파이플랫 플랫 거의 똑같다. 하지만 공식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판다스의 시리즈의 플랫인 거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플랫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실제로 다르지만 동일하다 거의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 하나 만들었네요. 10개 만들어 놓고 누적합 실제로 누적합으로 구성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100까지 10스텝으로 이렇게 지금 시리즈가 생성이 됐고요. 시리즈는 한 축을 긋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항목이 Y축 좌표로 가는 거고 인덱스가 X로 간다. 얘가 X로 간다는 거고 얘가 Y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는 부분은 중간에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누적돼서 잠깐 떨어진 거고 그렇죠. 실제로 양수가 껴있으면 계속 누적합 하다 보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졌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그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마커는 동그라미로 하고 그 다음에 점선 그래프 색깔은 레드. 그래서 실제로 PLT 플랫 함수의 라인 스타일 인자는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 경우 이건 호리조널이겠죠. 바 H가 들어간 거 아까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하나 16개 숫자 랜덤을 만들어 놓고 인덱스는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리스트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항목이 분류돼 가지고 나오겠죠.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각각 하나하나 요소가 이렇게 인덱스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기법도 적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서브플랫 지원할 부분입니다. 조금 기법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1 행렬에 서브플랫을 만들어 주고요. 2개, 열을 하나죠. 피겨랑 엑시스로 받고
데이터, 점, 데이터는 얘죠, 지금. 예, 시리즈 데이터, 점, 그려라, 뭘로, 바그래프로. 그 다음에 0번, 얘 얘기하는 거죠, 0번. 예, 색깔은 블랙, 투명도 0.7. 호리조널이니까 전치시킨 거죠. 전치시켜서 그린 거. 똑같은 그래프인데, 하나 전치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밑에 것도 똑같죠? 이게 똑같은 게 나온 거야? 아, 지금 요거를 적어준 거죠? kind라는 걸 적어준 건데, 종류 얘기하는 거니까, 종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거는 여기에다가 점해서 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안 하고 임자로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타일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즈 끝났고,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스탠다드 노말로 10행 4열짜리 행렬 만들어 주고요. 컴썸은 0. 칼럼스는 ABCD. 인덱스는 이렇게 0부터 100까지 10스텝으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리니까 보시면은 인덱스가 지금 X로 왔고 들어있던 우리 값들, 밸류들이 그래프로 4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유연한 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된 거를 가지고 풀라댔더니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그려주는 거죠. 네. 굉장히 편리한 도구예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필수겠죠, 필수. 이게 이제 매플랄리브랑 판다스의 엄청난 강점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브 플러스 true라는 인자를 넣게 되면은 독립된 그래프가 된다. 이건 밑에 나올 거고요. 위에는 똑같고 여기서 서브 플러스 true라는 거 줬더니 자기가 알아서 분류해줬죠. 지금 A, B, C, D를. 그래서 각 열마다 열로 뽑아서 열 기준으로 해서 서브 플러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 값도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가지고 중앙으로 지금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거의 여백이 거의 없이. 그 다음에 아까 수평수직 시리즈에서 본 거랑 거의 뭐 동일하겠죠. 그래서 곱하기 4 만들어주고 인덱스는 1, 2, 3, 4, 5, 6 칼럼은 판다스의 인덱스로 A, B, C, D를 줬고요. 네임은 지누스 이거는 인덱스의 네임 이거를 했더니 DF의 데이터 프레임 그려라 바그래프로 그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 좀 조잡 색깔이 너무 좀 난잡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한 값들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를 보여준 부분이고요. 바 그래프 얘는 바 H 오리지널로 전지시켜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적 막대 스택드 트루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누적 그러니까 이제 한 막대에다가 얘를 다 넣는 거죠. 스택드 트루라는 거. 바 그래프를 그렸는데 스택드 트루 투명도 0.5 했더니 요게 저 나은 것 같죠? 저 여러 그래프보다 위에 거보다 분포가 뭐 정확히 분석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분포돼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스택드 피겨 창 하나 만들어 주고요. 거기 안에다가 전치시켜서 위에 있던 그래프 똑같이 그려준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플랫하고 안에 카인드 옵션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점 찍고 바그래프로 호출을 하던가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얘도 바 H
요건 아까 한 거나 동일하네요. 그레이스케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했던 데이터들.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서빙 팁에 대한 데이터. 걔를 데이터 프레임 로드했더니, 이렇게 판다스가 됐고, 데이터 프레임 됐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겠다. 다시 한번 보면, 토탈의 총수입, 팁은 서빙으로 된 팁, 스모커라는 거는 테이블 손님의 흡연 여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흡연석?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의한 거는 테이블 손님의 흡연 여부. 이거는 확실히, 이거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에 저 모를 것 같아요. 다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담배 피세요, 안 피세요? 이런 거를, 그쵸?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똑같죠? 네. 그래서 팁스의 스모커, 얘는 예스랑 노밖에 없으니까. 흡연료, 비흡연. 요일은 찍어봤는데, 쉽게 하게도, 다 모든 요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목, 금, 토, 일밖에 없었네요. 시간대는 디너랑 런치밖에 없고, 유니크로 어떻게 되는지. 테이블은 1명부터 6명까지. 그래서 요일과 테이블의 손님 수의 관계. 지금 보면 크로스탭이라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교차표. 요일하고 손님. 또니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제일 맞나요? 지금? 금요일에 일단은 2명이 되게 많네요. 2명. 커플이나 이런 게 좀 많은가 보죠. 2명이 되게 많고 요일은 일단 신기하게 금요일은 별로 없고 토요일 많고 목요일이 많고 잘 모르겠어요. 미국 문화라서 이런지 다른 데이터도 약간 이런 성격이 띄는 게 좀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금요일이 되게 적고 목요일이 많고 좀 이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 데이터들을 좀 보면은 이런 성격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행 전체 2부터 5까지 4겠죠, 4? 인덱싱으로 아니시고 슬라이싱으로 뽑은 거니까 0, 1, 2, 3, 4, 5까지 있는데 6까지 있어서 6. 그러니까 여기 중간을 뽑아내니까 2, 3, 4, 5. 빈도수가 낮은 1인 테이블하고 6인 테이블은 제거해서 본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인덱싱 다시 해줬네요. 인덱스는 목, 금, 토, 일.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배열을 다시 해준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지금 금, 토, 일, 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싫으니까 리인덱싱을 해서 재배열해준 부분이고요.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해줬다. 행별로 얘는 지금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했대요. 행별로 합이 1이 되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요일별로 테이블당 손님 수의 비율을 정확히 더 파악을 할 수가 있다. 판다스의 디비전 함수, 나눗셈, 방향 얘기하는 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티 카운트의 썸, 열 방향으로 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합인데니까 로우의 합이니까 여기에 합 구하는 거죠. 여기에 합. 왜냐면 방향이 지금 열 방향이잖아요. 여기에 합.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요거 항목별로 나눴죠. 이거는 또 요 방향이죠. 행방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있는 그렇죠. 그걸 정규화시키기 위해서 각 항목의 합 1이 되도록 바꿔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더한 게 1이죠, 1. 이렇게 더한 게 1이고, 이렇게 더한 게 1이고, 이렇게 더한 게 1이고, 그걸 표현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 그래프로 찍어봤더니 여기서 지금 그레이로 나오는 건 아까 세팅할 때 그레이로 위에서 세팅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이런 색깔로 나오는 거고 일단은 주말일수록 테이블 손님이 많아진다?
이건 조금, 예, 조금 잘못 써진 것 같죠? 주말일수록 많아진다? 아, 테이블당 손님수? 아, 테이블당 손님수. 맞네요. 맞죠? 주말일수록 테이블당 손님수.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2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3, 4원 봤을 때 주말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말이 되면 가족끼리 이제 뭐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스택드 그래프로 본 거. 그다음에 여기는 시본 스타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 스타일에서 시본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전체 시켜서 본 거죠. 호리조날로. 이렇게 본 거. 또 주석을 추가할 때 쓰는 거. 이 데이터 셋은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미국 500대 기업을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2007년 8년에서 있었던 재정위기에 관련된 맞아요. 이때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이때 기억이 나는데 네, 이때 아마 뭔가 쇼크 같은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우리나라 막 코스피도 막 엄청 900 이하로 떨어졌던 막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떤 이벤트를 표시하기 위해 표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PX라는 거에 뭐 써놨고 지금 여 회사만 지금 뽑은 거죠. 그래서 이건 10개월 데이터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0번, 예. 그렇죠. 0번열. 인덱스가 지금 이런 인덱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요 시계열을 인덱스로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덱스 컬러 0번 지정하고 펄스 데이터 2로 해서 얘를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기본값이 false 되기 때문에 적용 안 해주면은 이제 이런 인덱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 옵션을 주면 간단하게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날짜에 관련된 거를 인덱스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해주고 false data 2라는 옵션을 주니까 지금 인덱스가 시계열로 바뀌었죠. 날짜로.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시리즈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SPX 뽑았더니 시리즈죠, 시리즈. 이 형태는. 얘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창 만들어 주고요. 비교로. 하나, 에드 플랫. 이렇게 그려봤더니 나왔고요. 이게, 아까 주가였나요? 모르겠나요, 그지? 주식시장 지수니까 맞을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가. 미국에 쓰는 지수 같은데, 봤더니,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10월 11일에 주가 강세장 위치. 2008년 3월 10일에 베이스 투자은행 공개. 2008년 9월 15일 레만 투자은행이 파산했다. 2008년 9월 15일이 요즘 되는 것 같죠? 요즘 되는 것 같고. 2008년 3월 3월? 여기 안에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2008년은 2007년은 여기일 텐데 강세장 위치니까 요 고점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뭔가 고점과 저점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시스 데이터, 위기 데이터에다가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에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텍스트를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어노테이트라는 게 원래 주석 달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XY라는 거는 화살표 머리, XY 텍스트는 어떤 위치, 어로 프롭스는 화살 속성, 에로가 화살이니까요. 프리조널 얼라이먼트, 좌우줄 맞춤, 버티칼 얼라이먼트, 상하줄 맞춤. 그래서
창을 만들어주고, 서브 플랫 만들어주고요. 플랫, AX는 AX. 그 다음에 대쉬,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일단 그려졌을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밑에, 아까 크리스 데이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를 하나 데이트랑 라벨. 그러니까 요거, 여기. 얘랑 얘를 받아서 어노테이트 여기 주석 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아까 AX 화살표 머리 위치를 보니까 뭐 데이트에다가 플러스 75래요. 그다음에 텍스트 거기에 225 플러스해서 거기에다가 텍스트를 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로 프롭스 화살표 속성은 뭐 딕트인데 딕셔너리인데 색깔은 레드로 하고 뭐 헤드의 넓이 그렇죠. 아니 그 다음에 밑에 넓이겠죠. 밑에 화살표 머리 말고 밑에 그 다음에 그 밑에 헤드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버티칼은 탑으로 줬고 호리존탈은 레프트로 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한 개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했던 거 리미티드 옵션. 그래서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X축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Y축을 600부터 1800까지 조금 커스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레이트.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벤트 된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커스텀에서 볼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지겠죠. 시각화를 하는 어떤 능력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파산이 이쪽이었네? 네. 어떤 중요한 시점을 이렇게 화살표까지 그려서 어노테이션을 달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표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워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는 설정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넘파이, 판다스, 맥스로우 출력에 관한 거 NLP도 주고 부동소점 주고 이런 것들로 그래프 사이즈까지 여기서 지정을 해줬고요. 시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리아스로 SN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NS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시본에서 데이터 내장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뤘던 거 있잖아요. 팁 데이터 걔를 가져와서 팁만 뽑아가지고 팁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별 열방향으로 성별에 관련된 건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걔를 날려버린 겁니다. 날렸어. 그 다음에 새롭게 TPCT 이거 퍼센트 얘기하는 거죠. 얘를 만들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 토탈에서 팁 나눠서 그렇죠. 토탈에서 팁을 빼고 개분의 팁 하면은 총 순수 수입이 나오겠죠. 계산을 했고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쪽에 만든 거죠. 계산을 해가지고 시분 같은 경우를 가져오면 SNS, 빠플랏 조금은 달라요. 함수 이름이 빠플랏하고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X는 퍼센티지, 팁 비율, Y는 데이, 날짜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기 위에 있는 팁 데이터로 할 거고 오리엔티는 H 오리엔티 방향 얘기하는 거니까요. 호리조날 그래서 뭔가 조금 세련된 느낌이 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조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까만색 얘네들은 신뢰도 구간을 얘기해요. 신뢰도 95% 구간.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신뢰도 구간이 이 정도다라고 해서 이런 걸 보여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막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색깔이나 그렇죠? 폰트나 이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보면은 어쨌든 지금 팁 비율은 1로 1이 가장 높았네요. 실행을 좀 시켜볼게요.
뭐야? 지금 색깔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밑에는 뭐, 여기에 무슨 에러바 하고 여기 줬는데요. SD라는 것은 표준 편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논을 주면 검정 막대를 표시 안 할 수도 있고요. 실내구가. 그래서 실내구간 대신에 지금은 SD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를 표시한 부분이에요. 여기 옵션. 밑에 걸 보면은, 쉬라는 거는, 얘기면, 타임에 대한 거. 데이터는 똑같고, 방향 똑같고, 여기서 실내구간이 아니고 표준 편차. 목요일은 지금 여기가 없는 이유는, 목요일은,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어떤 파티가 있어서 실내 구간이 없어서 표시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런치, 디너고, 이쪽은, 조금, 아까 가공을 좀 했어요. 데이, 떨스에다가, 데이가 목요일인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뽑아냈고요. 얘도 저녁 시간인 것만 잡아서 뽑아낸 거. 사용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목요일이면서 저녁 시간인 땐 것만, 이거 엔드죠, 엔드. 걔네 한번 뽑았더니,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가 딱 나왔어요. 하나. 그래서 지금, 스타일 바꾸는 거. 시본의 셋 스타일, 화이트 그리드 옵션으로 바꿨고요. 그 그래프는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위에 거, 그러니까 그리드만 추가된 것 같은데? 그쵸? 화이트 그리드. 아, 그러네요. 이름 자체가 화이트 그리드네. 밑에 거도 찍어보면 이렇게 오고요. 팁스라는 데이터에 TPCT, 그 중에 맥스를 찍었어요, 맥스. 2.45달러.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데이터셋이랑 지금 동일한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봤을 때 값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자 라이브러리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조금 전처리를 해서 일부러 보관하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세심히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로 했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어떤 칼럼은 값이 어디에서 어디밖에 없었는데 여기도 똑같을 거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하면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저번에 이 TP율이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45죠, 45? 2.45달러 제일 높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셋이 약간 시분 라이브러리에서는 가공이 좀 돼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쩌는 거는 값은 똑같은데 막 칼럼 이름이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데이터를 조금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름이 똑같다고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봤더니 그래서 TP율 뽑아서 그려라 뭘로 히스토그램으로 옵션은 빈스는 50 여기 중간에 텅 비었죠? 이번에는 다크그리드로 스타일 바꿔보고요. 다시 그려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얘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이거보다? 이번엔 다크 똑같이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 R 그 다음에 창 새로 만들고 TPU 뽑아가지고 그려라. 근데 여기 보니까 density라고 되어 있네요. 밀도 함수 그래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쪽에 값이 이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0에서 1 안 되는 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쪽만 지금 볼록하게 나왔고,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이쪽은 없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스텔, 얘도 똑같이 스타일 바꿔서 그려보면 이런 색깔을 갖는 파스텔. 얘는 지금 팔레트 옵션이에요. 팔레트 옵션. 색상 얘기하는 거 색상. SNS에 셋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초기화. 지금 설정해놨던 옵션들 초기화 시켜놓고요. 여기서 com1, 2, value 만들어 놓고 여기는 스탠드 넘버 200. 얘는 2를 곱한 다음에 또 10을 더했어요. 네, com2는. 그 다음에 둘이 시리즈로 콘캐트네이트 합쳐버렸고, 별다른 옵션을 준 게 없으니까 행방향으로 합쳐지겠죠. 디폴트가 x0이니까. 200개, 200개 더했으니까 400개가 될 거고요. 만들어졌고. 얘도 피규어. 봤더니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네요. 이 함수가 스탠다드 줬네요. 스탠다드 노멀. 컴2가 밑으로 붙은 거죠? 네, 밑으로 붙었으니까. 밑에 있는 데이터들은 2 곱해서 10 더해진 값들인 거고, 값이 높겠죠? 반반이 섞인 거예요, 지금. 얘를 지금 2배 한 다음에 10 더한 거, 걔네가 섞여 있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시면 뭐 KD라는 옵션이 있는데, true를 줬더니 커널 밀도를 추정하는 옵션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히스토그램 플랫이죠? 히스트 플랫이라고 그리면 되고, 여기 안에 데이터 넣어주면 되고, 간격 100. 여기 지금 100개라는 얘기예요, 막대가. 커널 밀도 추정 옵션을 넣었더니, 뭔가 지금, 요런 곡선이 나왔어요.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디스플랫이네, 디스플랫. 얘는 히스트 플랫, 디스토그램. 얘는 디스트리뷰션 플랫. 위에랑 아래랑 뭐 비슷한데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모델 API에서 얘를 그냥 기본으로 받아와서 1959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가져오기. 얘는 C분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여기 스트레스 모델 API라는 곳에서 가져온 거죠. 여기서 데이터셋에 매크로 데이터라는 곳에 있는 거 데이터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경제 지표를 담은 어떤 데이터들이 왔고요. 보니까 뭐 연도, 분기, GD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지금은 뭐 데이터 너무 쉽게 통찰하기보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리얼 GDP, 총생산, 민간 소비 지출, 민간 국내 투자, 정부 투자, 가처분 소득, 물가지수, M1 통화지표, 국채 수익률, 실업률, 인구, 물가 상승률, 실질 이자. 굉장히 어려운데 예. 여기서 뽑은 거 보니까 CPI랑 통화지표,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얘랑 실업률 뽑았네요. 4개의 피처들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지금 이게 뭐 밑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로그 전환 하면은 값이 어떻게 되나요? 로그를 취하면 값에다가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간 더 분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 막 가격 같은 거 있죠. 집 가격. 이런 것들. 되게 값의 범위가 엄청 큰 것들. 그런 것도
이렇게 로그 변환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왜냐면은 다른 피처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피처가 있어요. 얘는 뭐 범위가 0에서 10이에요. 근데 여기 집 가격에 대한 피처가 있는 얘는 0에서부터 막 10만이에요. 이러면은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분석할 때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큰, 특히 가격 들어간 거, 돈 들어간 것들은 거의 로고 변환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로고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어떤 수치가 나오잖아요. 뭐 국채 수익률, 지출, 국내 투자 이런 단위들은 로고 변환을 해주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지금 로고 변환, 넘파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넘파이에. 그러면 그 값을 그냥 로고 취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디퍼런스겠죠. 디퍼런스 이용하면 열별로 이전 행과 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명번행이라는 거는 뭐예요? 명번행은 열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별칙 처리가 된다. 엑시 속정을 쓸 수 있고 명번행은 무조건 별칙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 이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제된다. 그래서 보시면 트랜스 데이터라고 해. 데이터들을 지금 다 로그해주고 디퍼런스 간 다음에 걔를 드랍나 처리했어요. 날려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 만들어주고 여기서 리그 플랫이라는 거는 회귀 그래프예요. 리그레션. X를 M1으로 했네요. X, M1. 잠깐 제가 통화지표 쓸어가지고 얘는 실업률이었죠. 통화지표랑 실업률. 통화지표, 실업률. 얘를 회귀로 그린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실업률과 통화지수.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는 지금 회귀 곡선 이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귀 곡선을 그려준 거고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된 걸 보니까 어떤 뭐 관계는 지금 잘 없어 보입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리니어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과 통화지수가 상관관계가 있다? 영향을 주겠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거만 보자면요. 실행 안 시켰으니까 눌러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코릴레이션. 실제로 봤더니 뭐 되게 낮아요, 다. 상관관계가 이거는 낮다고 봐야겠죠. 낮다. 아마 경제나 경영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테니까. 약간 통찰이 다르겠죠. 보면은 일단 뭐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우리 15의 히트맵 하면은 히트맵 이제 혼동행렬이라고 보는데 이 그래프를 색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낮은 거는 지금 까만색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1로 보여지는 건데 요거는 지금 대각행렬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밝은색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색깔 톤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나와 있는 건데 없죠 지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 피처들이 많을 때 쓰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지금은 적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편한데 데이터 피처들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히트맵으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려놓고 찍어보는 거. 쭉 시켜볼게요. 이거는 지금 페어 플랫이라는 게 좀 새로 나왔네요. 여기까지는 회귀 플랫이었고 페어 플랫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관계수, 히트맵, 산점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옵션. 근데 지금 투명도를 0.1을 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죠? 투명하게. 그 다음 여기도 다이어그 카인트. 약간 KD, 아까 밀도 그래프 삽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데이터를 좀 조정을 했네요. 데이터. 팁 비율이
1% 미만인 것만 뽑아가지고 걔만 지금 보여준 거. 그런데 지금 뭐 종류는 바그래프로 했고 칼럼을 스모커로만 했어요. 스모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누가 지금 더 팁을 많이 주냐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여요. 우리 전에 썼던 데이터랑 좀 다르네요. 그때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데이터를 뽑은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녁, 점심 뽑아낸 거죠? 여기에 점심, 저녁. 다음에 이거는 로로 줘서 로에다 타임 주고 바그래프 행별로 하나씩만 그리겠다. 마지막에 얘는 카테고리 플랫입니다. 캣플랫, 카테고리 플랫. 카테고리별로 보여준 거고 X, Y 여기 카인드를 박스라고 준 거예요. 박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여선이 극값의 어떤 중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 부분. 이 박스 자체가 역값에서 많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평균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봤더니 뭐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일요일이 가장 높긴 합니다. 지금은 0.5 이하인 것만 뽑아가지고 보여준 거니까 이렇게 보여준 거고 전체로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값, 예, 4분위수, 이상치, 여기 동그라미도 이상치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15분까지 했네요. 근데 15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다음 시간이면은 시각화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화 끝나면은